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논문 쓰는 사람의 나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연구 외적인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이 긴 호흡의 글쓰기를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위 논문 증후군, 굉장히 저질화되는 체력, 거울을 보는 것 같군요. 이제 온갖 지병이 다 생기죠. 저도 한 서너 가지 병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박사 논문 쓰는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하염없이 흐르는 시간, 흔히 말하듯이 명줄을 줄여서 가방끈을 늘리고 있는 시간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울과 불안, 외로움 같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박사 과정을 겪고 있는 연구자라면은 한 20대 후반, 30대, 40대 정도를 거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요. 남들 다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할 때 계속 뭔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수입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한 불안감이 당연히 들지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견디면서 어떻게 일상과 연구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과 건강 관리입니다. 이게 연구자는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체력 승부입니다. 꾸준한 홈트가 필수적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게 막 운동을 즐기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박사 논문 쓰는 기간만큼은 헬스 끊어가지고 매일매일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논문 쓰고 나서 이제 강의 다니고 하느라고 몸이 많이 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근육을 막 불리든지 아니면 마라톤 풀코스를 뛰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단지 아주 기본적인 근력 향상은 연구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앉아 있으려면 일단 코어 근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뇌를 포함한 온몸에 영양분이 잘 돌기 위해서도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뇌 활동이나 집중력과 이 신체 능력이 굉장히 많은 관련이 되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수료 이후의 시간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많이 겪으실 텐데 코스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남잖아요. 반박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바빠 죽겠는데 약 올리나 싶겠죠. 하지만 인간의 경험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일을 하거나 연구 사업에 참여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코스석 시기에 비한다면야 시간이 남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시간표가 짜여져 있어가지고 누가 언제까지 너네 기말 페이퍼 내 이런 압력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일상을 아무런 통제가 없는 곳에 확 내어놓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일하고 있는 데서 시간이 부여된다면 좋고, 아니라면은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죠. 이건 뭐냐면 이제 길어도 좋고요, 짧아도 좋은데 온전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하게는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거는 졸업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자로 살아가는 한 출퇴근 시간이 없는 직장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교수직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안 하면은 이게 성과를 도저히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자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는 훈련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9 to 6 맞춰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은 자꾸 밤새는 것도 못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어제 저 논문 토고 때문에 밤을 새고 왔습니다만은 항상 기본적으로 시간을 규칙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학문은 일반적인 노동과는 다른 정신노동이고 특수한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한다는 건요, 자율적으로 쉴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교수직을 비롯한 여러 연구직들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건 그 때문입니다. 밤에 주로 집필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침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얼마나 길게 쓰는가 보다도 지적인 자극인 것 같아요. 여행이나 아니면 연구 분야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책 읽기, 소설 읽고 만화 읽고 심지어 적당히 게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영화 보는 거, 특히 수다 같은 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냥 일상적인 수다도 있지만 주변의 다른 동료 연구자들을 많이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공감대가 극히 적은 외로운 작업이죠. 내가 연구하는 거 관심 가져주는 사람 지구상에 몇 명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 얘기로 수다를 떨 만한 인력 풀을 항상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지적 자극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 이 노가다는 뭐냐면요. 물론 그렇게 뭐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수다 떨고 하는 신선 노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국면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이라는 것은 특히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으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속도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히 현대의 인문학, 사회과학은 다루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가공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끈기가 필요해요. 뭐 영감이 있고 아무리 천재적인 연구자라 하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편으로는 지적인 자극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굉장히 긴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구 공간의 확보입니다. 뭐 버지니아 울프 책 제목이기도 하죠.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는 여성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고정된 수입과 자기만의 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연구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고정된 수입까지는 우리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가 있다고 하지만 공간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보다도 돈보다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한 게 바로 연구 공간의 확보입니다. 연구실이든 뭐 방이든 카페든 오직 집필 용도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드는 예가 르네상스 시대 때의 정치 사상가이면서 역사가인 마키아벨리 있죠. 저 마키아벨리즘에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자기 서재에 정해진 시간에 항상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밤에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은 자기 관복을 딱 입는데요. 저 제복을 입고 초 하나 딱 들고 들어가면서 굉장히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앉아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마찬가지죠. 의관 정제하고 앉아서 책읽죠. 혼자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의례적인 과정인데 특정한 의식 상태. 지금 연구자로서 내가 여기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버티기 위한 특정한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의례적인 실천인데 그런 의식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공간이고요. 그런 공간을 내 신체에 각인을 시켜주는 것.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곳이야. 이제부터는 휴대폰 잠깐 꺼놔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의 의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학위 중에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20, 30대 연구자들의 고민이 뭐 학위 중에 결혼해도 괜찮은 걸까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해야 할까? 뭐 애초에 결혼이 뭐 현대 사회에서 필수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비혼을 선택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사들에게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사람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해도 괜찮을까? 논문 쓰고 나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고민 당연히 이제 들잖아요. 그리고 만약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 낳아야 할까? 그럼 애는 누가 키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물론 현재는 이제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지기도 했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남성 연구자는 결혼 빨리 하는 게 더 안정적이 되고 뭔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여성 연구자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지금 교수대에 있는 저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저기 결혼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또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대체로 여성 연구자 쪽이 결혼하면은 이제 불리해지는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는 가사노동이나 육아 같은 활동들을 독박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사실 가장 크죠. 그리고 연구 중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있습니다. 집에서 애나 키울 것이지 무슨 뭐 대학원 다닌다고 그러느냐라는 소리 이제 많이 듣기 마련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더라도 논문 쓰는 사람한테 가사노동을 다 덮어씌운다든지 공부 안 두고 애 키워라고 하는 상대방하고는 뭐 결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달리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출산과 육아죠. 출산 육아는 또 문제예요. 아무리 협력적인 배우자와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출산 자체도 나이가 들면 힘들어지고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육아도 굉장히 고생입니다. 이건 장기적인 고생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환경이 워낙 달라서 일률적으로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여기 첫째가 MA 베이비예요. 석사 때 이제 태어난 석사 아이고 이제 PhD 베이비. 저기 콧속 마치고 박사 논문 쓰고 있을 때 태어난 아이인데, 첫째 때는 박사 콧속 중에 태어났고요. 아내가 직장을 쉬면서 거의 독박 육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좀 엄마가 전담하고, 밤에는 제가 수업 발제문 쓰면서 발로 요람 흔들면서 이제 같이 육아를 했고, 둘째 때는 아내가 좀 일찍 복직을 하고요. 제가 육아를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안아주지 않으면은 계속 칭얼대는 성격이었고, 둘째는 제가 이런 식으로 안고 한 1시간쯤 흔들어야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구를 하면서 애를 키운다는 게 너무 이제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랬고요. 이제 좀 키운 다음에는 낮에는 좀 아이 돌보미 이런 복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보육시설 같은 거를 이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를 제가 맨날 안아서 재우다가 어느 날 이제 엄마 옆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논문을 쓰면 되겠군 하고 이제 책상으로 가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1년 동안 실제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것은 가사노동을 철저히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한테 몰빵이 되거나 아니면 한 명이 주로 하고 다른 사람이 틈틈이 도와주는 수준이었다면은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일상이 이제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겠지요. 그래서 그저 어느 한쪽이 돕는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특히 이제 부부만의 육아가 안 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가족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이상적으로는 어떤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급할 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그때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